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강박 완치 훈련입니다. 네, 생각강박. 강박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이 주된 증상이 되는 행동강박, 다른 하나가 생각이 주된 증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생각강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강박증 완치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강박증 완치 훈련은 주로 행동 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요새는요, 행동 강박보다는 생각 강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강박은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 의도치 않은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꾸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신도 이게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 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첫 번째 증세가 불안입니다. 자꾸 불안해지죠. 네, 두 번째 증세는요, 그걸 머리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네, 기력이 소진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오죠. 만성 피로, 두통, 비숙면 등등 그 외 많은 기능 장애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깨서 잘 때도 꿈에 이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깨서가 문제죠. 근데 깨서 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 또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또 내가 사람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저하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울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 강박에는요, 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듯한 생각, 찌른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때린다든지, 네, 이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게 금기시되는 성적인 생각을, 네,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에 반하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의식 강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 몸의 기능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자꾸 의식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러던가 내 몸이 아니라면은 주위에 사물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뒷머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리, 주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가 발을 떤다든지 아니면은 볼펜 가지고 따깍따깍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돼서 계속 그게 반복돼서 내 머릿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의식 강박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억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계속. 네, 네. 하고 싶지 않죠. 그런 기억을.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나와요. 네, 그걸 기억 강박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장면 또는 소리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 아마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소리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해낸 그런 소리들입니다. 이런 장면이나 소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네, 언뜻 들어보면은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환청 또는 환각 같지만은요, 잘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죠. 네, 잘못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면 소리 감각인데 이것을 환각이라 그래가지고 정신병으로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생각 강박인데요. 이 생각 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네. 첫 번째가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서입니다. 네, 그걸 이제 생각 과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몸을 주로 썼습니다. 네, 그런데 3, 40년 만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생각을 많이 하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중시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야, 좀 생각 좀 해. 공부를 좀 해. 네, 공부도 다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계획 좀 해.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방학 계획이라든지 수업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세우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려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러거나 이 생각을 중시하는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정신력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포츠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네, 이게 뭡니까?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머리입니다. 알고 보면 또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생각을 중시하는 우리의 사회 문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요, 문명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PC, 스마트폰. 이건 다 뭐냐면은 몸으로는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뭐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은 본인은 스포츠를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면서 스포츠만 봅니다. 네, 이게 머리로만 하는 거죠. 네.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로맨스라 그러면은 드라마를 주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몸으로 해야죠. 감정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데 드라마만 머리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아침부터 잘 때까지 요새는 이제 더 그게 심해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TV나 PC는요, 그래도 거기 가서 앉아야 되고 그걸 켜야 되는데 반해서 이 스마트폰은요, 항상 소지할 수 있죠. 뭐 자다 깨다 볼 수도 있죠.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점점 생각과 하다가 많아진 거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상황 해결 능력이 부족할 때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 내가 닥쳤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근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만 합니다. 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한테 맞는 방법은 뭔가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 강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생각과 감정 욕구가 부딪힐 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감정 욕구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이제 화가 되겠죠. 화가 나는데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억제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충돌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억제된 이 감정 욕구가요, 나중에 다시 튀어나오는데 그게 생각으로 튀어나옵니다. 네, 이 서로 충돌할 때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 커지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원인을 갖다가 잘 몰라요. 감정 욕구는 이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왜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네 번째 경우는요, 이제 아까 감정 욕구를 내가 모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아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고민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네, 선택할 때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두 가지 다 알잖아요. 네, 그게 서로 부딪힐 때, 네, 이게 이제 이유가 되고요. 사실은요, 더 큰 이유, 그리고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속마음이 현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으로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만 해요. 해야만 하는데, 그걸 갖다 회피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네, 생각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그 현실의 부담에서 도피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내 속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에 이게 문제야 라고 빠지게 되죠. 그걸 이제 생각의 덫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의 덫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과 삶의 원인이 있죠. 그리고 상황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들 때문에 생각 강박이 생기죠. 그런데 이 생각 강박에 대해서 문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고통스럽고 증세가 있으니까 결과 치료를 합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다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 강박을 악순환시키고요. 원래 원인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 강박의 덫이라고 합니다. 결과 치료는요, 제가 늘 지금 현재가 주된 치료가 전부 다 결과 치료입니다. 증상이 있고 그걸 병이라고 칭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완화하는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 결과 치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인이 있고요. 생각 강박이 있고요. 생각 강박이 더 그대로 놔두면은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이 치료다. 이게 이제 바로 결과 치료입니다. 대부분은 약, 한약, 그 외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죠. 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원인은 계속 악화가 되죠. 원인을 갖다가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3개월 내가 적절합니다. 네, 3개월 내에 만약에 원인 자체가 일시적이었다, 그러면은 대개는 다 3개월 내에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결과 치료를 해서 고쳐진 게 아니고요. 원인이 저절로 없어져서 고쳐진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결과 치료 때문에 좋아졌다고 하죠. 3개월을 넘어가 보면 압니다. 그래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원인이 오히려 지속되기 때문에 결과 치료는 3개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인 치료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인이 있고요. 생각 강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시 그리고 결과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제시와 결과 치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 강박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원인도 더 악화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치훈련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완치훈련입니다. 증상이 심하다, 병이다, 그러면 그것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문제시, 이걸 해결하는 것을 내가 완치 원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인, 몸맘상과 상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부딪히기라고 합니다. 자, 완치훈련에 대해서 이제 계략을 아셨으니까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이것도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요. 증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빠지고요.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됐던, 약이 됐던, 뭐 한약이 됐던, 어떤 치료가 됐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이게 끝이 아니고, 물론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끝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치 원하기,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생각 강박이 있어, 이걸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치 원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완치를 원하면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시작은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내 몸맘 회복 훈련은 뭐 단순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에 뭘 해도 10% 남기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같은 시간이죠. 몇 시에 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겠다만 하시라는 거죠. 같은 시간에 밥 먹기는 뭐 너무나 자명하죠. 꼭 그 시간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을 주식이라고 하고요. 또 간식도 드셔도 됩니다. 간식은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이렇게 머릿속으로 주식, 간식, 주식은 반드시 시간 맞춰 먹는 것, 요거만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10% 덜하기, 내가 무엇을 하던, 내가 내 일상을 하던, 공부 또는 일을 하던, 아니면 사람과 만나던, 관계를 하던, 뭘 하던, 아니면 생각을 하던, 이것조차도 10% 덜하기, 어제보다 10% 덜하기, 다른 말로 하면 남기기가 됩니다. 만약에 예민하신 분들은 둔감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쉼, 숙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TV, PC,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줄이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성분들은요, 물 2리터 더 마시기. 드시는 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뭐 차, 커피, 음료 그대로 드시되 물 2리터 더 마시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몸맘 회복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선택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때야 뭐 의식이 없으니까 선택을 할 수 없겠죠. 깨어 있을 때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각, 한 가지는 행동입니다.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로 동물은 생각이 없죠. 그래서 바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몸을 쓰죠. 근데 사람은 몸은 전혀 안 쓰고요,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뭐 상상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만 하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 생각과 행동의 합이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관찰을 해보세요. 행동이 줄어들게 되죠. 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네, 생각이 적습니다. 네,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깨어있을 때 행동을 선택할 것이냐,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바로 선택 훈련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을 때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뭐에 대한 생각일까요? 내가 병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 병이 무슨 이 병이 아닐까? 뭐 이게 강박증이 아닐까? 뭐 무슨 정말 조현병이 아닐까? 아니면은 뭐 건강염려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이것도 생각이죠. 또는 강박적으로 지금 생각 강박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이고요. 가현실,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가상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생각이고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이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입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건 행동입니다.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내 몸에 대해서 뭔가를 하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놀기를 하든지 이건 전부 다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행동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너무나 많이 지금 내가 생각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불안해요. 우울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요.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벌떡 행동입니다. 벌떡 행동은요, 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약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뭐 먹고 나서 30분 또는 1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벌떡 행동은 거의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벌떡 행동이라는 것은 실내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문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한 층을 갖다가 거의 뛰다시피 해서 뛰어 오르내리를 하는 겁니다. 뭐 2층은 힘들더라도 한 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 밖에 있다. 그러면은 100m 달리기를 갖다가 20m만 하는 겁니다. 네, 100m 달리기를 100m는 뭐 안 하시던 분은 잘 못 하실 거예요. 힘들고. 근데 20m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떡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아까 느꼈던 빠져있던 그 생각 또는 느꼈던 그 불안, 그 우울 또는 다른 어떤 증상이 있던 간에 그 증상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효과가요, 물론 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약보다는 거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상을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바로 부딪히기가 됩니다. 부딪히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하기가 되는데요. 모두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쉽게 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내가 원하는 거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뭐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해야만 해. 이러면은 또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해야만 해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정하는 겁니다. 한다, 안 한다로.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싫은데 한다 그래도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한다로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생각 훈련인데요. 생각 훈련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이 행동을 좋아하면서 한다, 아니면은 싫어하면서 한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싫어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은 생각 강박에 빠집니다. 당장 좋아지진 않지만은 자꾸 좋아하기를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행동이 정리가 됐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막막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자꾸 질문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제 답을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가 뭐겠어요? 바로 실행하기입니다. 일단 행동에 옮기라는 거죠.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실패일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은요, 실패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반드시 행동을 하면 그건 반드시 누적이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은 점점 강박에 빠지지만은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누적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버팀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하고 나서 그것을 평가해 보라는 거죠. 잘했네, 잘못했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딪히기가 됩니다. 그동안 생각 강박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나요? 지금부터는 내가 완치 원하기 그리고 부딪히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완치 기간이 짧아집니다.